아, 참. 이 이야기는 67살 박미자 할머니에 관한 거예요. 전라북도 정읍에서 사시는데 남편은 오래전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국밥집을 30년 가까이 운영하시면서 외아들 성우를 바라보고 사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사 준비하고 밤 10시 넘어서야 집에 오는 그런 하루였어요. 손에 베인 양념 냄새와 기름 소리에 익숙해지시고 우리 성우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버티셨어요. 성우는 착한 아이였어요. 학원 제대로 못 보냈는데 스스로 공부해서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했어요. 엄마 힘든 모습 보면 어깨 주물러주고 용돈 주려 하면 엄마가 좋은 거 드세요 하던 효자였어요. 성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가정 꾸리는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은행에서 일하는 깔끔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처음 만나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손잡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입고 성우 팔짱 끼고 가는 지은이 보시며 눈물이 났어요. 이제 어른 됐구나. 나 혼자서도 잘 키웠다 싶었어요. 그날 밤 빈집에 앉아 계시면서도 마음 따뜻했어요. 우리 성우 행복한 가정 꾸리겠구나. 손자 손녀도 보겠구나 하며 미래 그려보셨어요. 신혼 초기엔 좋았어요. 지은이 늘 웃으며 인사하고 생일엔 케이크 들고 와서 함께 먹자고 했어요. 할머니도 지은이를 딸처럼 생각하시려 애쓰시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어요. 기분 나쁘게 들릴까, 부담스럽게 느낄까 걱정하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지은이 웃음이 어색해지고 말 걸어도 대답 짧아졌어요. 처음엔 직장 생활 힘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명절에 오면 표정 없이 조용하고 식사 준비하자 하면 먼저 쉴게요 하며 방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불편한 말 안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요즘 애들은 원래 그런가 하며 참으셨어요. 며칠 뒤 성우가 전화해서 엄마 지은이 힘들어해요. 엄마가 예민하게 굴었다고 해요. 이해해주세요 했어요. 국그릇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김장같이 하자고 했을 뿐인데 상처였다고 하네요. 성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그냥 김장같이 하자고 했는데 왜 상처냐 물으니 한숨 쉬며 지은이는 김장할 줄 몰라요. 부담스럽다고 해요. 배려해주세요 했어요. 그 순간 마음 무너지셨어요. 배려해달라니 평생 배려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배려받을 생각하면 안 되냐 싶었어요. 그날 이후 말이 무서워지셨어요. 무슨 말 해도 지은이 눈물 흘리고 성우는 엄마 왜 울려요? 지은이가 뭘 잘못했냐 하며 차가워졌어요. 그냥 날씨 추워지네. 감기 조심했을 뿐인데 간섭이라고 하네요. 그 모든 게 마음을 베었어요. 밤에 뒤척이며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오지랖 넓었나, 꼰대 같았나 생각하시고 더 조심하게 되시고 말수 적어지셨어요. 그러다 성우가 집에 와서 엄마, 지은이가 엄마가 미워한다고 느껴대요. 눈빛에서 느껴진대요 했어요. 말문 막히셨어요. 눈빛까지 오해받는구나, 숨도 못 쉬겠구나 싶었어요. 성우야, 엄마가 언제 미워했니? 딸처럼 생각하는데 하시니 고개 저으며 말로는 그래도 표정 행동에서 드러나요. 지은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엄마가 티내는 거예요 했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얼굴 들여다보셨어요. 이게 미워하는 얼굴인가? 싫어하는 눈빛인가 하며요. 그냥 늙은 여자 얼굴일 뿐이었어요. 그 후 결심하셨어요. 더 기대하지 말자, 매달리지 말자. 어차피 오해받을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싶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과 통장, 돈을 장학회와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하셨어요. 이 돈은 내 마지막 마음이니 나를 기억해주는 누군가에게 남기자 하시니 마음 편해지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지만 혼자 못 쓰고 성우 줘봤자 지은이 눈치 볼 것 같았어요. 장학회 담당자가 어머님 좋은 일 하시네요. 이 돈으로 아이들 공부할 수 있어요 하니 뿌듯하셨어요. 그 사실이 마을에 소문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시 보시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 아들 있으면서 왜 그러세요 하시지만 신경 안 쓰셨어요. 며칠 뒤 지은이가 과일 바구니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제철이라 맛있대요 했어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준비된 연기 같았어요. 평소 안부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웃으니 어색했어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 괜찮으시고요 하며 목소리 가식적이었어요. 괜찮다. 짧게 대답하시니 계속 말 걸어요. 저희 더 자주 와야 하는데 죄송해요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하셨어요.
마음 결정 내렸으니까요. 지은이 1시간 있다가 또 올게요 하며 갔어요. 뒷모습 보시며 이상한 느낌 들었어요. 며칠 후 법무법인 우편이 왔어요. 유산 분배 요청서, 신청인 지은이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하셨어요. 왜 과일 들고 왔는지, 왜 친절했는지요. 서류 보니 기부 돈법적 효력 무효화하고 며느리 상속권 주장 내용이었어요. 손 떨리셨어요. 이게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 일인가 싶었어요. 한참 말 안 나왔어요. 결국 이게 속마음이구나. 나한테 돈 주머니에 불과했구나 하셨어요. 평생 아들 키우며 지은이 딸처럼 노력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물으셨어요. 여보, 우리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가 이 사람 맞을까? 우리가 뭘 잘못 키웠을까? 사진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가셨어요. 젊은 변호사가 어머님 이런 경우 많아요. 가족 이름으로 재산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신 온전하고 자발적 기부라면 문제 없어요 했어요. 상대가 정신 상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증거 남기세요. 온전한 상태 결정 증거요 하니 지배와 유언장 다시 작성하시고 상가 CCTV, 주변 증언, 일기장 증거로 남기셨어요. 일기엔 지은이와 성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 마음 적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참고 산 걸 깨달으셨어요. 일기 다시 보니 매일 며느리 아들 때문에 아파했던 기록 가득했어요. 오늘 지은이 인사 안 해. 성우 또 나무라, 김장같이 하자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 빽빽했어요. 보시며 얼마나 억울했는지 느껴지셨어요. 며칠 뒤 마을신문에 기사 났어요. 박미자 씨 전 제산지역 청소년 장학회 기부 결정. 기자 인터뷰에서 솔직히 가족보다는 필요한 아이들에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기사 끝에 사람은 마음 나누는 관계에서 다시 살아난다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 보시고 울컥하셨어요. 진짜 가족은 피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 생각하셨어요. 기사 본 날 성우와 지은이 찾아왔어요. 얼굴 굳어 있었어요. 성우가 문 열자마자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신문에 기사 나와요? 하며 떨렸어요. 차분히 내 돈이니 쓰고 싶은데 쓰는 거야 하시니 지은이 어머님 가족인데 너무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하며 억울해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결정 내렸으니까요. 성우도 지은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며느리 못 챙겨준다고 복수하냐 했어요. 복수라는 말에 웃음 나왔어요. 너희 생각이 복수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나는 마음 지키는 거야 하시니 성우가 소리 질렀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들어요. 그 순간 깨달으셨어요. 끝까지 체면 생각하는구나. 제 마음은 안 궁금하구나. 지은이 어머님, 저희 서툴러도 가족이잖아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했어요. 가족이라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가족 이름으로 상처 주는 것도 상처야 하시니 성우가 화나서 팔 잡았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고집불통이야. 왜 이기적이야 하며 흔들다 뺨 때렸어요. 딱 소리나며 화끈거렸어요. 세상 조용해졌어요. 성우 지은이 할머니 모두 얼어붙었어요. 성우가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안하단 말 듣기 싫었어요. 그 한 대가 모든 걸 정리해주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남이구나 싶었어요. 뺨 만지며 내가 내 뺨 친 순간 내 이름을 마음에서 지웠다. 이제 나는 너희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 거야 하시니 목소리 차분했어요. 성우 울며 정말 미안해요. 화나서 그랬어요 했어요. 하지만 들을 마음 없었어요. 끝났으니까요. 지은이도 울며 어머님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했지만 와닿지 않았어요. 가족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과 무슨 가족이냐 하시고 천천히 일어나 이제 가라. 너희 원하는 건 돈이지 나 아니자니 돈 못 주고 나도 인연 끊을게 하셨어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성우가 뒤돌아봤지만 눈 마주 안 치셨어요. 그 후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전화 문자 편지 없었어요. 처음엔 서글펐어요.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끊어져도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 지나 마음 편해지셨어요. 눈치 볼 일 없고 상처받을 일 없으니까요. 정말 자유로워지셨어요. 아침에 하고 싶은 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곳 가며 사셨어요. 국밥집 계속 하시지만 예전처럼 죽어라 안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들 소식 어때요? 하면 각자 사는 거죠. 어른이니 잘 살 거예요 하시니 마음 편했어요.
기부 돈으로 장학금 받은 아이들이 찾아와 할머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며 안부 물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요즘 복지관에서 홀몸 노인 도시락 배달해요. 나이 많지만 더 힘든 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일 하며 배웠어요. 자식과 연락 끊긴 분들 많아요. 어떤 분 아들 재혼하며 끊었고 어떤 분 며느리 때문에 쫓겨났대요. 저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야기 나누며 위로 받으셨어요. 서로 아픔 나누고 격려하며 사는 게 따뜻했어요. 혈연 가족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았어요. 김순자 할머니와 친해지셨어요. 김 할머니도 아들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 분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웃고 울며 자매 같아졌어요. 김 할머니가 미자야, 우리 나이에 이런 친구 만나기 힘든데 고맙다 하시니 공감하셨어요. 가족 이름으로 상처받는 것보다 마음 통하는 사람과 함께가 행복해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할머니 대단하세요. 힘든데도 다른 분 도와 밝게 사시는 모습 감동적이에요 하니 뿌듯하셨어요.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사세요. 겪은 아픔이 위로되고 극복 경험이 희망돼요. 이런 게 의미 있는 삶이구나 싶었어요. 가끔 성우 생각나요. 어떻게 살까? 건강할까 하시지만 각자 사는 거야 하며 넘기셨어요. 소문으로 성우 지훈이 이혼했다 들었어요. 돈 때문에 다툰 게 아니라 원래 사이 안 좋았대요. 지훈이가 성우에게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저한테 했듯이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예상했으니까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시어머니 재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을 테니까요.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요즘 일기 다시 쓰세요. 예전엔 힘든 일 상처 썼는데 지금은 감사한 일, 기쁜 일 써요. 오늘 김할머니랑 영화 봤다. 장학금 아이 편지 왔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사니 얼굴 밝아지셨어요. 거울 보니 우울 지친 게 아니라 편안 평화로워요. 동네 사람들 표정 좋아지셨어요 하네요. 정말 자유로워요. 눈치 안 보고 상처 안 받고 원하는 대로 사세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가족 이름으로 억지로 참는 것보다 좋아요. 며칠 전 깜짝 놀랐어요. 장학금 받고 대학 간 아이가 졸업 취직해서 찾아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며 저는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 생각해요. 친할머니보다 더 도움 주셨어요 했어요. 눈물 나셨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보다 마음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그 아이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하며 근황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 들어줘요. 성우가 안 해준 걸 해줘요. 내가 할머니 불러줘서 고맙다. 너를 손자 생각한다. 하시니 웃으며 저도 진짜 할머니 생각해요. 계속 연락할게요 했어요. 새로운 가족 만날 줄 몰랐어요. 혈연 아들은 버렸지만 마음 손자 얻었어요. 인생 신기해요. 문 닫히면 다른 문 열리네요. 지난주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 젊은 여자가 혹시 박미자 할머니세요 하며 인사했어요. 장학금 받은 아이언이었어요. 동생이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요. 덕분에 공부했다. 천사 같다고요.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하며 선물 줬어요. 직접 만든 뜨개 목도리예요. 받으며 눈물 나셨어요. 이런 게 정이구나, 가족 마음이구나 싶었어요. 이야기하며 가족은 피 아니라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 깨달으셨어요. 성우 지은이한테 못 느꼈던 따뜻함을 낯선 사람들에게 느껴요. 요즘 만약 성우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요. 마음구석에 그리움이 있어요. 낳아 키운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못 돌아갈 거예요. 상처 실망 많았어요. 특히 뺨 때린 순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절망했어요. 이런 대우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 축복이라 생각해요. 새로운 삶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일 없었으면 계속 참았을 거예요. 가족 이름 때문에 포기 못했을 거예요. 지금 삶이 행복해요. 외롭지만 마음 평화 소중해요. 더 이상 눈치 안 보고 상처 안 받는 게 중요해요. 복지관에서 비슷한 분들 이야기 들으며 혼자가 편하다 하세요. 우리 나이에 이런 깨달음 얻을 줄 몰랐어요. 인생 마지막까지 배우네요. 아, 여러분, 가족 이름으로 참는 게 꼭 미덕은 아니에요. 가족 소중하지만 모든 걸 용서할 필요 없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혈연이라도 상처 주고 이용하면 가족 아니에요. 남보다 못할 수 있어요. 힘든 분들 용기 내세요. 자신 사랑하고 행복 찾으세요. 그게 잘못 아니에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마음 나누며 지내세요.